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뿌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개뽀꾸 채널에 보더콜리 믹스견 유기된 걸 발견했다는 영상을 올렸었어요. 첫 번째 영상에 악플과 주작이라는 댓글이 상당히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상을 올렸는데 여전히 악플과 주작이라는 글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해명 영상을 준비했고요. 좀 해명이 필요한 리플들을 제가 따로 좀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에 진드기가 있다면서 왜 안 떼주시죠? 진짜 애견 가면 바로 벌레부터 제거해 줄 텐데. 이 글을 쓰신 분은 아마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이 아닐 거예요. 진짜 애견가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한데, 강아지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라면은, 그리고 본인이 강아지를 키운다면은 야외에서 유기된 강아지를 며칠 정도 바로 만지는 행동을 대부분 안 할 겁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왜냐면은 바깥에서 유기된 강아지들은 보통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과 기생충들에 노출되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개뽀꾸를 키우고 있거든요. 개뽀꾸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이 잠도 자고 항상 붙어 있습니다. 손에 진드기 같은 게 옮아서 뿌꾸에게 전염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진드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건들지를 않았던 이유는 바로 강아지 옴 때문인데요. 강아지 옴이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좀 심각하고 피해를 많이 주는 질병입니다. 잠복기도 2주 정도, 한 15일 정도 되고요. 걸리게 되면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진드기처럼 걸렸는지 알 수도 없고요. 잠복기가 지난 다음에 강아지가 이상 행동을 하면 그때 이제 약을 치고 이래야 되는데, 도시에서 키우면은 옴에 걸려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저는 걸려 봤거든요. 옴에 걸리면은 진짜 고생합니다. 제가 옴 걸리고서 거의 한 6개월 동안 고생을 했는데, 피부과를 6개월 동안 한 6군데를 돌아다녔는데도 옴 진단을 못 했었고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옴에 걸리잖아요. 집에 있는 모든 옷가지와 이불을 전부 다리미질을 해야 되고요. 온 가족이 다 옴 약을 쳐야 돼요. 린단이라는 걸. 저한테 옮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우리 개뽀꾸한테 또 옮을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지금 이 글을 써주신 분은 강아지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이런 글을 적으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댓글. 보자마자 귀에 진드기 있네, 나이도 단번에 맞추네, 수의사면 인정, 주작도 적당히. 해명을 해드릴게요. 야외에 있었던 아이잖아요. 두 번째 영상을 보시면은 진드기가 피를 빨아서 많이 커진 게 보이실 거예요. 그 정도로 커진 진드기가 몸에 있으면은 상처가 귀에 보자마자 바로 보입니다. 진드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면은 귀에 상처가 있네? 그럼 진드기가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뒤적거리다 보면은 바로 보여요. 나이도 단번에 맞추네. 제가 나이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대충 얘가 한 몇 살쯤 됐다 추측을 했던 건데, 저는 1살 전후라고 추측을 했었어요. 제가 나중 영상에서 수의사님을 만나는 게 있거든요. 수의사님도 저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면은 개뽀꾸를 키우잖아요. 얘를 데리고 오면서 관련된 지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데리고 오면서 거의 한 일주일 넘게 집 근처에 있는 대형 도서관에 가서 강아지 관련 서적을 싹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책 중에서 좀 도움이 된다 싶은 책 7권 정도는 집에 들고 와서 거의 달달 외우다시피 했어요. 사회화 시기라는 게 있고 영구치가 나는 시기가 있어요. 8개월 전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시기가 지나면은 이제 강아지들도 사람처럼 영구치를 갖게 되거든요. 제가 이빨을 봤더니 이빨이 새하얘요. 저는 이제 매일같이 양치를 시켜주는데, 양치를 안 시켜주는 강아지들은 치석이 슬슬 쌓이기 시작해서 한 3살 정도 되면은 노랗게 보입니다. 근데 얘는 이빨이 새하얗고 활달하고, 그런 걸로 봐서는 이빨을 간지 얼마 안 됐으니까 1살 전후가 됐겠거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진짜 뭐 수의사에서 뭐 맞추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 다음 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더콜리 비싼 종 아닌가요? 가정 분양이 있고요. 그리고 펫샵 같은 데서 데려올 수가 있어요. 또 가정 분양을 하게 되면은 싸게 데리고 오면은 한 2~30만 원에 책임비라고만 해서 데려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펫샵 같이 좀 비싼 곳에서 데려오면은 7~80만 원, 비싸면은 뭐 한 100만 원 근방까지도 갑니다. 근데 그거는 순종 보더콜리일 경우에만 그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제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알 거예요. 그 유기된 아이는 믹스견이었어요. 이걸 경제적인 논리로만 좀 비교하면 그런데, 믹스견 같은 경우에는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몸값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개보러 왔다가 어디서 낯이 익은 목소리인데 누군지 하다가 클로하던 뿌꾸님이셨네.
뿌꾸님 생각지도 못한 데서 반갑습니다. 4년차 게임 유튜버거든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주작이라고 생각조차 안 하시겠죠. 왜냐면 제가 라이브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것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뿌꾸형 왜 개뿌꾸 채널에 영상 안 올려요? 질문할 때마다 많이 답변을 했었어요. 안 올리는 이유 첫 번째, 제가 지금 이미 모바일 게임 채널이 매우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게 본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개뽀꾸 채널을 안 올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개뽀꾸 채널은 제가 영상을 몇 개 올려놨었는데 취미생활 채널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애견 채널 하면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때마다 이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제가 시간적 여유도 없고 이제 우리 개뽀꾸, 얘가 개뽀꾸거든요. 귀엽게 생겼죠? 한 마리 이상 기를 여력이 안 되고 시간도 안 된다고 매번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애견 채널을 운영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었지만 시도조차 못했었습니다. 개울용으로 보더콜리가 엄청 화제가 됐었을 때 때마침 버려진 보더콜리 영상이 과연 우연일까? 이런 식으로 개 이용해 자기 채널 알려서 돈 벌 생각하는 파렴치한 인간이 아니길. 제가 시골에 내려간 이유는 게임 채널 콘텐츠 촬영차 시골에 내려갔던 거고요. 아버님이라고 부르고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제가 친척 어르신이라고 하거든요. 한 3일 전부터 떠돌이개가 보여진다, 털 긴 놈이 하나 있는데 말귀도 잘 알아듣고 사람 좋아한다 이래서 시골에 엄청 개를 많이 버리고 가거든요. 누가 개 버리고 갔겠거니 했었어요. 보더콜리인지도 처음에 몰랐고요. 밥 주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카메라맨을 데리고 갔거든요. 그냥 한번 찍어보자 해서 갔더니 그때 발견된 게 보더콜리 믹스견이었습니다. 그게 20일이었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 표는 제작을 해서 올린 거예요. 보시면 21일 날부터 업로드가 돼 있다고 나와 있죠. 한 25일, 26일? 갑자기 터졌더라고요. 개울용에 나왔던 그 코비 같은 경우에는 22일 날 제가 방영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영상을 처음에 올려놓고 이제 다 저를 아시는 분들이고 뷰도 안 나왔으니까 좋은 소리만 있었는데 한 5, 6일 지나니까 갑자기 악플이 엄청 많고 주작이라는 글이 많고 이래갖고 이게 뭔 일인가 한번 하고 찾아봤었어요. 그랬더니 22일 날에 개울용이 방영이 됐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더콜리라는 종에 관심을 갖고 코비를 찾고 그러다 보니까 검색을 해서 제 채널에 왔던 거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영상을 그 이틀 전에 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무슨 예언가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좀 맞물렸던 거지 개울용 때문에 보고서 제작한 건 아니라는 거는 이렇게 자료로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작! 유튜브 하다 보면 지인이 제보해서 3시간이나 떨어진 시골 마을까지 가고 또 마침 어린 보더콜리 유기견일 수 있구나. 어린 보더콜리 아니에요. 1살 정도면은 다 큰 보더콜리로 봅니다. 여러분들 강아지가 가장 많이 버려지는 나이대가 언제인지 아세요? 1살 전후예요. 왜냐면은 새끼 때 정말 귀여워요. 4개월에서 6개월까지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거든요. 이렇게 이쁘게 생겼는데 이 애들이 1년 정도 지나면은 커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너무 활달하거나 감당이 안 되거나 생각했던 것만큼 이쁘지 않거나 이러면서 버려지기 때문에 1살 전후가 가장 많이 버려집니다. 님 영상 삭제하길. 주작 개 역겨우니까 주작 냄새 그득하노 킁킁. 노노거리는 친구들 저는 충이라고 부르는데 너네들이 충처럼 군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 만약에 내가 진짜 주작을 할 거면은 강아지 채널에 안 올려. 내 채널에 올리지. 자, 왜 그런지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강아지 채널을 만들고 거의 한 2년 넘게 방치를 해놨어요. 구독자 2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많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의 한 2, 3년을 방치해놓은 구독자 2만 채널이잖아요. 실구독자라고 하는데 실구독자 한 500명, 1000명도 안 됩니다. 반대로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 채널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가 40만 명이에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게임만 올린 게 아니고 저희 개뽀꾸와 관련된 콘텐츠도 많이 올렸었어요. 주작을 해서 돈을 벌 목적이었다면은 이미 망가져서 찾아보는 사람이 없는 개뽀꾸 채널에 영상을 올리지 않고 제 채널에 올렸을 겁니다. 훨씬 노출도 잘 되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간택받을 확률도 더 높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볼 테니까 말이죠. 주인인데 유기견 컨셉으로 어그로 끄는 놈들 하도 많아서 솔직히 믿겨지지 않네요. 거짓 방송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요 정도 리플이면은 악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작하는 놈들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신 분이 이런 글 적으실 수 있다고 보고요. 개 주웠다고 하는 유튜버만 6월달 5명입니다. 나는 하루 종일 밖에 있는데 왜 보이지 않는 걸까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600만에서 1000만 정도로 추정된다고 해요. 그리고 하루에 버려지는 강아지가 수백 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한 달에 수천 수만 마리가 버려진대요. 그리고 6월 달에 5명이면 엄청 적은 거예요. 강아지가 가장 많이 버려지는 시기가 여름 휴가 시즌이거든요. 6월, 7월, 8월, 9월 이때 진짜 수천 수만 마리가 버려집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를 좀 아시는 분이에요.
님들아 생각해봐요. 주작해서 돈 벌 거였으면 뽀꾸님 본 계정에 올리지 뭐하러 조회수 안 나오는 채널에 올리겠습니까? 이게 맞는 말입니다.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어떤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었는지 아실 거예요. 꽥꽥. 이게 만약에 주작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두 번째 영상 본 다음에는 그런 댓글이 많이 줄기는 했는데, 본인이 거울을 보면서 한번 연기를 해보세요. 부모님한테 한번 연기를 시켜보세요. 자연스럽게 나오나. 70살 넘으신 저희 시골 어르신들과 대화 나누는 장면을 제가 상당히 긴 롱컷으로 촬영을 했거든요. 이게 주작이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고 갈 수가 없어요. 대본을 보고 얘기해도 그랬구나, 이 개는 버려진 강아지구나, 이렇게 책 읽게 돼요. 주작 냄새 솔솔. 유기견 치곤 개 상태가 너무 좋은데 상태 좋아 보이시나요?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셨는데 제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건데 별로 상태가 좋지가 않았어요. 동물 구조가 항상 바람직한 건가 의구심이 든다. 구조에서 분양 안 되면 안락사인데, 저는 이분 댓글 보면서 상당히 많이 공감했습니다.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주고 입양처를 찾아보세요, 이런 리플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동물협회나 이런 데 데려다 주라고 하시잖아요. 그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좀 자세히 알고 있는데, 협회도 문제 많은 곳이 많습니다. 안락사 시켜갖고 문제됐던 협회들도 상당히 많고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물이 유기되는 게 하루에도 수백 마리, 한 달에 수천 마리가 됩니다. 협회가 그거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당 못해요. 그리고 이제 절차가 있어요. 포인핸드 같은 그런 사이트가 아니고, 정확한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저희는 지방 시골이었기 때문에 군청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 군청에 등록돼 있는 지역 동물병원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전산상에 올리고, 만약에 발견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안락사를 하는 뭐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도에 그 밑에 군이 있거든요. 그럼 군별로 안락사 비율이 있는데, 그 안락사 비율이 40%에서 80%까지 있는데, 저희 시골이 좀 외진 곳이라서 개를 많이 버린다고 했잖아요. 도에서 안락사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80%. 만약에 얘를 등록을 하잖아요. 믹스견이기 때문에 안 데려가요. 아마 등록을 하면 얘도 안락사가 됐을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병원에 데려가시라고 하는 분들, 본인의 착한 심성 때문에 그걸 강요를 하면 안 돼요. 저는 이미 게임 유튜버로 자리를 잡았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촬영 영상 찍을 수가 있었던 건데, 많은 분들이 리플에다가 당연히 동물병원에 데려가고 검사해주고 치료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다시면은, 정말 착한 분들이라면 그 리플을 보고서 내가 동물병원에 못 데려가는데 어떡하지? 나는 잘못을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고요. 돌아다니다 보면은 진짜 하루에도 유기견 뭐 3마리, 5마리씩 발견합니다. 걔네들 다 병원 데리고 가면 20-30만 원 그냥 깨지거든요. 동물병원에 맨날 데리고 가면은 거지 됩니까? 그런 거는 강요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옳고 그름을 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본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영상으로 이미 찍었기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미 포인핸드에도 올렸고 10일 지났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그 포인핸드 같은 거는 정해진 절차가 아니에요. 군청에 신고를 하고 동물병원에 하고 뭐 이런 절차가 있어요. 그때 수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1년에 데려가는 거 한두 마리밖에 없고 그것도 품종견이지, 저는 그 규정된 절차를 우선 제대로 다 처리를 한 상황입니다. 게임 채널 이미지는 이렇게 진중한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평상시 말하던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합리적 의심 좀 해봅시다. 야, 이 새끼야. 야, 이게 어떻게 합리적 의심이야? 네 뇌내망상 소설이지. 나는 개영상 유튜브다. 첫 번째 전제부터 틀렸다. 나는 개영상 유튜브가 아니고 모바일 게임 유튜버다. 알람은 좀 똑바로 알고서 글 싸지르자. 그리고 두 번째, 근데 이게 무슨 일? 산골에 집이라고는 시골집 한 채 있는데 개가 버려졌다. 버려졌어. 아버님이 3일 지켜보다가 유기견 같아서 나에게 연락이 와서 가봤더니 한글 좀 제대로 쓰고 개가 꼬리를 흔들면서 나를 반기네. 친척분들이 내가 개 영상 찍는 거 다 알고 있음. 나 개 유튜버 아니고, 그리고 시골 어르신이 먼저 나한테 연락한 거 아니고, 내가 촬영차 내려갔더니 그제서야 동네 떠돌이개 있다고 얘기하신 거야. 버려진 곳이랑 시골집이랑 멀다. 유기견이 와서 밥 먹고 다시 버려진 곳으로 돌아갔다. 왜 이리 집 자려고 하는지. 이 왕복 7시간, 8시간 걸리는 거리거든. 내가 엄청 바빠. 이글 싸질은 너처럼 내가 한가한 놈이 아니란 말이야. 그 왔다 갔다 할 시간에 내가 내 채널에 영상을 하나도 올리잖아? 돈을 훨씬 많이 벌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 훨씬 돈 많이 번다. 뭐 유튜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라거나 아니면 업계 관계자분들이라면 아실 거야. 잘 되는 채널이 있는데 뭐하러 주작하려고 7, 8시간이나 떨어진 곳까지 가서 찍고 오냐고. 칩 확인은 했는지 내 뒷영상을 보면 될 것 같고, 여태 봤던 유기견이랑 너무 다른데 건강상태, 행동, 지역검증 가능하신지. 네가 무슨 판사님도 아니고 네가 검증하라고 하면 내가 검증해야 되냐? 야, 그럼 너 나랑 내기 한번 할래? 내가 이거 검증할 테니까 참교육 영상 이런 거 찍은 적 없는데 사실인 거 인증되면은 너는 나한테 석고대지하고 반성문 100장 쓰는 거 컨텐츠 찍을래? 내 이메일 주소 chyskr05gmail.com 할 생각 있으면 연락처 보내라. 그럼 요걸로 유튜브가 한번 뽑자.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에서 느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르신분들이 키우실 의향이 있는데 키우시라고 이렇게 푸시를 안 했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요, 시골 어르신분들이 70세가 넘으셨습니다. 보더콜리가 엄청 활달한 종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활달한 종을 감당할 수 있을지 가늠이 안 돼요. 어떻게 하루 만에 그걸 다 판단하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그런 말들을 아꼈던 거고, 뭐 입양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7번 VR 콜라보 촬영차 친척집에 왔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소린지, 이걸 컨텐츠로 쓰는지. 야, 이 새끼야, 모르면은 좀 찾아본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그냥 손가락으로 쓴다고 그게 다 의견이 아니고 뭐라고 썼냐? 합리적 의심이 아니야. 좀 자세히 얘기하자면 내 게임 채널이 VR이라는 게 있어. 그거 촬영차 내가 내려갔다가 얘를 우연찮게 발견을 한 거야. 그 영상은 이제 나중에 내 게임 채널에 올라갈 거고 LG U+ 그 콘텐츠에도 올라갈 거거든. 넌 근데 그게 어떤 건지도 잘 모르면서 비꼬고 있더라. 이렇게 비꼬면 안 되지. 모르면은 알아보고 나서 나를 까든가, 아니 모르면은 그 부분은 넘어가든가 해야지. 그냥 너는 내가 무조건 까고 싶은 거야. 그리고 너 진짜 나랑 콘텐츠 찍을 생각 있으면 연락해라. 이렇게 뿌꾸가 해명 영상 한번 찍어봤는데요. 제가 해명을 해야 될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 보더콜리가 이슈화 돼서 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해명 영상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면은 하도 요즘에 사건 사고가 많아서. 그래서 이런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 이거를 지금 촬영하는 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몇 개 영상 더 올라갈 건데, 우리 믹스견 근황이 궁금하시다면은 채널 앞으로도 좀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개포꾸와 또 다른 거를 할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해명 영상을 찍게 됐네요. 주작도 아니고요. 너무 곱깝게 보지 마시고 그냥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 지금까지 진행된 거는 생각했던 것보다 잘 풀려서 좋게 마무리가 됐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좀 응원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뿌꾸도 안녕!